야구장에 10,000원이 돼가지고 내년 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거 풍납토성 나들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현재 시각은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저녁 8시가 막 지났습니다. 오늘은 7대6 최고봉 이야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TBN이라는 채널 아실 겁니다. TBN 채널에서 이번 주 토요일, 즉 10월 29일 저녁 5시 50분부터 일생에 한 번쯤은 킬리만자로 라는 제목의 등산 예능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 채널에는 연예인 4분이 출연하시는데요. 손호준 씨, 윤은혜 씨, 유희 씨, 오마이걸의 효정 씨, 이렇게 총 4분의 연예인이 출연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손호준 씨, 윤은혜 씨, 유희 씨, 오마이걸의 효정 씨, 이 4분의 연예인들께서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를 등반하는 그런 리얼 등산 예능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손호준 씨께서 인터뷰하신 내용 중에 제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높은 산에 가면 정상에 등정했을 때 무한한 성취감을 만끽하고 또 경치가 좋고 또 공기도 좋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등산을 즐기시게 됐다고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처럼 제가 보기에도 등산은 다른 운동과 비슷한 점은 땀 흘리고 신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땀을 쭉 빼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등산 같으면 정상에 올랐을 때 그러한 성취감, 또 마라톤으로 치면 42.19km를 완주했다라는 성취감, 환희, 희열 뭐 이런 게 있는 것은 다른 운동, 마라톤이나 등산이나 다른 스포츠나 다 그것은 비슷하게 느낄 것 같은데요. 등산의 또 메리트는 산에 가면 공기가 좋습니다. 숲을 속을 헤치면서 등산하면 공기가 좋고 그 다음에 높은 고도에 오를수록 주변의 풍광들이 장쾌하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경치를 감상할 수 있고 그러한 등산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계속 이번 10월 달에는 계속 등산을 많이 했는데요. 지난 10월 3일에 생애 88번째 42.19km를 완주를 했고 그 다음 주에는 서울 한양도성 순성길 18.6km를 10시간 20분 정도 투어를 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등산 마니아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시는 등산 코스인 설악산 공룡 능선을 무박 2일로 16시간 동안 종주를 했었고요. 어제는 잠실에서 강북구 우이동까지 자전거로 왕복 65km 자전거 타기를 하고 북한산 국립공원의 정상인 백운대 해발 836m 고지를 등정을 하고 또 북한 산성 1711년 숙종 37년에 축성이 된 북한 산성 순례까지 했었는데요. 아침에
새벽 5시 11분에 잠실 집에서 출발해서 저녁 8시 40분에 돌아왔으니까 무려 한 15시간 반 동안 어제도 운동을 했는데요. 여하튼 그 4차례 운동 중에 마라톤 풀코스 1번, 또 나머지 3번은 등산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등산을, 마라톤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등산도 좋아하는데요. 손호준 씨 인터뷰 내용처럼 등산은 성취감을 만끽하고 좋은 경치를 구경하고 또 맑은 공기를 흡입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TVN 이번 주 토요일부터 첫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소개된 내용과 저하고 약간 차이점도 있습니다. 제 생각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그 프로에서는 전문 산악인이 아니고 일반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고도가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라고 표현을 하신 부분은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아프리카 최고봉이 해발 5,895m인데요. 이제 그 연예인 4분이 그곳을 한 5, 6일 동안 오르신 거죠. 근데 저는 아마추어, 즉 전문 산악인이 아닌 아마추어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고도는 남미의 최고봉인 아콩카과, 남아메리카의 최고봉인 아콩카과 해발 6,960m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대6 최고봉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프로 이름이 일생에 한 번쯤은 킬리만자로라는 그 의미 자체가 사람이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그래서 100가지 이런 것들을 흔히 버킷리스트라고 하고 있는데요. 마라톤 풀코스도 그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죠. 높은 산에 오르는 것도 이제 버킷리스트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7대6 최고봉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반쯤 전에 인문학 서적 3권을 출판을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고, 두 번째가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이고, 세 번째가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즉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그것은 제가 2020년 3월에 출판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4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이 바로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입니다. 그것은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 7대6 최고봉 완등, 지구 상극점 도달, 또 극지 마라톤, 이런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인데요. 그래서 제가 7대6 최고봉에 관하여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TVN에서 일생에 한 번쯤은 킬리만자로라는 프로를 등산에 관한 예능을 시작한다고 해서 7대6 최고봉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아시아 최고봉입니다. 아시아 최고봉이자 세계 최고봉이죠.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입니다. 에베레스트. 해발 8,848m입니다. 히말라야는 명칭이 산스크리트어로 히마 플러스 알라야의 합성어인데요. 히마는 눈이란 뜻이고 알라야는 안식처란 뜻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는 눈의 안식처란 뜻입니다. 워낙 높은 고도이기 때문에 만년설로 뒤덮여 있어서 눈의 안식처라는 눈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해발 8,848m, 세계 최고봉이자 아시아 최고봉인데요. 에베레스트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당시에 에베레스트를 측량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 주재 영국의 측량국장. 그래서 그 당시에 측량에 성공하던 시점에 측량국장이
전임자인 측량국장의 이름을 따서 에베레스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인도 주재 측량국장 이름이다. 그게 에베레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베레스트는 인류 최초로 등장한 분이 1953년입니다. 지금부터 69년 전인데요.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가 동시에 1953년에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등정에 성공한 분은 다 아시다시피 고상돈 대장이신데요. 1977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고상돈 대장께서는 2년 후인 1979년에 좀 이따 말씀드릴 북미 최고봉인 데날리봉 등정을 하시고 하산길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은 오르기가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남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데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남아메리카, 즉 남미 최고봉 아콩카구아입니다. 안데스 산맥에 있는데요. 지리적으로는 거기가 아르헨티나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보다는 칠레의 산티아고에 더 가깝긴 한데 그 봉우리 자체는 아르헨티나 소재 봉우리인데 남미 최고봉 아콩카과입니다. 해발 6,960m입니다. 그 봉우리가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제외하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데요. 그곳은 보통 그냥 단순 트레킹만 하느냐 아니면은 정상 등정을 목표로 하냐에 따라서 입장료가 다릅니다. 단순 트레킹만 한다면 입장료가 한 50만 원 내외인데요. 정상 등정을 목표로 하면 한 100만 원 내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가 아닌 전문 산악인이 아닌 아마추어가 고산병만 극복할 수 있다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고도라고 생각합니다. 해발 6,960m, 거의 7,000m에 가까운데요. 전문 등반 기술, 암벽 등반 기술 뭐 이런 게 없다 할지라도 고산병만 극복한다면 해발 6,960m 아콩카과 정상을 밟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산병의 주 원인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발 8,000m급 히말라야 14좌 이런 데는 산소가 평지의 산소량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평지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흡입하고 있는 산소 량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좌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산소통을 가지고 등반을 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무산소 등반, 산소통 없이 무산소 등반 기록을 세우신 분들도 꽤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산소통을 가지고 등반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여기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가 건넜습니다. 자, 그래서 히말라야 8,000m급은 기본적으로 평지보다 산소량이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될 정도로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고산병에 고전을 하게 됩니다. 정상까지 가기가 등정에 성공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고, 또 어렵게 등정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산하면서 또 한 4분의 1 정도가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8,000m급 등정 성공자들도 하산길에 그 등정 성공자의 4분의 1 정도는 또 사망을 할 정도로 히말라야 8,000m급은 오르기 어려운데요. 아마추어들은 히말라야 8,000m급 중에 해발 고도 한 5,300고지에 있는 베이스 캠프까지는 아마추어들이 고산병을 극복할 수 있다면 오를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들은 베이스 캠프 예예예 아마추어들은 해발 5,300고지 베이스 캠프까지는 고산병을 극복할 수 있다면 한 4, 5일 정도 산행을 통해서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남미 최고봉 아콩카과를 말씀드렸는데요. 남미 최고봉 아콩카과는 한 일주일 정도 산행을 하게 되면 정상을 밟을 수 있는데요. 고산병을 극복할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등정 성공률은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 정도. 그러니까 아마추어 산악인들 전문 등반 기술, 암벽 등반 기술 이런 게 없다 할지라도 고산병을 극복한다면 50% 정도가 등정에 성공할 수 있는 데가 아콩카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프로에서 아마추어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고도가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해발 5,895라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뭐 소개라기보다는 뭐 인터뷰 내용에 그런 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콩카과가 아니라 그보다 해발 고도가 1,100m 정도 더 높은 남미 최고봉 6,960m 아콩카과가 아마추어들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고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북미 최고봉은 데날리봉입니다. 알래스카에 있는데요. 해발 6,194m입니다. 해발 6,194m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이 됩니다. 그래서 데날리봉은 원래는 봉우리 명칭이 맥킨리봉이었습니다. 맥킨리봉이었었는데 2015년 당시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원주민 용어로 사용을 해라, 바꾸라고 해서 맥킨리봉을 데날리봉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맥킨리봉이었던 이유가 1900년 당시에 알래스카에 있는 맥킨리 봉우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북미 최고봉으로 발견이 됐고 해발 6,194m였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맥킨리 대통령이어서 맥킨리로 봉우리 명칭을 정했는데, 지금부터 7년 전인 2015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알래스카 원주민 용어로 하라고 교통정리를 해서 지금은 데날리봉입니다. 그런데 데날리봉은 정말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정자인 그 고상돈 대장, 1977년에 고상돈 대장께서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는데요. 그분이 2년 후인 1979년에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 등정에 성공하셨지만 하산길에 사망을 하셨고, 또 일본인으로서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등정했던 분도 데날리봉에 올랐었는데 그분도 하산길에 실종이 되셨습니다. 그 정도로 데날리봉,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은 해발 6,194m인데요. 오르기가 어려운 봉우리이기 때문에 아마추어 등반가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몇 달 전에 좀 좋은 소식이 떴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 지역에서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한인들이 동문회가 있는데 그 산악회에서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총 6분이 등정을 시도했는데 그 중에 3분이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 등정에 성공했다라는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연세도 60대 정도 되시는 고령자들이신데도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 등정에 성공하셨다라는 인터넷 기사가 몇 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TVN에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방영하는 킬리만자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최고봉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소재하고 있는 킬리만자로인데요. 킬리만자로라는 뜻은 그 마사이 쪽의 언어로는 흰 눈 덮인 산, 흰 눈이 덮인 산 뭐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스와질리어로 번쩍이는 산 이런 의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산. 왜 번쩍이는 산이냐면 적도 근처에 있는 그러한 산이긴 해도 워낙 해발 고도가 높다 보니까 해발 5,895m 높다 보니까 정상 부분이 만년설로 뒤덮여 있어서 적도 부근에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의 그 만년설이 반사가 되면서 눈이 부시게 번쩍거린다. 흰 눈이 햇볕에 반사돼서 번쩍거린다 라는 의미에서 번쩍이는 산 이런 의미로 킬리만자로라고 하게 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스와질리어로 번쩍이는 산이라는 의미의 킬리만자로입니다. 그런데 킬리만자로 등반은 고산병 극복할 수 있으면 아마추어들도 등정 성공률이 거기도 한 50%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또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해발 뭐 2,000, 3,000, 4,000 고도로 천천히 고도를 올리게 되면 이제 고산병이 계속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소가 부족하니까 고산병, 어지러움증 있고 구토 증상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건데요. 그때 정신이 좀 혼미하고 그럴 때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러니까 헛것이 들린다라는 말씀이죠. 헛것이 뒤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헛것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그 헛것을 들으면서 뒤를 돌아보게 되면 등정에 실패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헛것이 들린다 할지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계속 천천히 고도를 올려나가게 되면 등정에 성공한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해발 5,895m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지구온난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정상 부위부분에 있는 그 눈들이 거의 다 녹아버렸습니다. 거의 녹아버려서 이제는 번쩍이는 산 이런 의미 용어도 퇴색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가수 조용필 씨의 노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그 노래에도 등장하는 곳이 킬리만자로고, 또 어니스트 해밍웨이 1954년에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 거기에도 등장하는 게 바로 아프리카의 최고봉 킬리만자로입니다. 그래서 그 TVN 이번 주 토요일 10월 29일 토요일 저녁 5시 50분부터 일생에 한 번쯤은 킬리만자로라는 제목의 그 등산 예능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떠실까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성인의 스포츠 1위 이 1위 종목이 뭐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어떤 스포츠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지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의 스포츠 활동 1위 종목이 뭘까요? 저 같으면 이제 마라톤, 자전거 타기, 뭐 등산 좋아하는데요. 정답은 등산이라고 합니다. 등산. 우리나라 성인들이 가장 즐기는 스포츠가 등산이라고 합니다. 등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TVN에서 일생에 한 번쯤은 킬리만자로라는 제목의 등산 채널도 등산 프로그램도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의 최고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최고봉은 엘브루즈입니다. 러시아하고 동유럽의 접경지대에 있는 러시아의 서쪽 끝이죠. 엘브루즈인데요. 해발 5,686m입니다. 해발 5,686m인데요. 거기는 한 8분흥선 정도까지는 케이블카가 있어서 거기까지 케이블카로 오르고 거기에서 내려서 또한 10시간 정도 산행을 하게 되면 유럽의 최고봉 엘브루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추어들이 큰맘 먹고 도전을 하게 되면 등정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 수년 전에 우리나라 장애인 단체에서 단체로 엘브루즈 등정에 성공했다라는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8분흥선, 9분흥선 그 근방까지는 케이블카가 올라가고 거기서 내려서 한 10시간 정도 눈밭을 걸어서 올라가면 엘브루즈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저를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빌딩입니다.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자, 석촌호수 서호인데요. 현재 시각은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저녁 8시 반 정도 됐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공간이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고요. 여기는 이제 관객석입니다. 그리고 조깅로는 한 바퀴에 동호 서호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입니다. 네 바퀴에 10.25km, 8바퀴에 20.5km, 16바퀴면 41km, 16바퀴 반을 달리면 42.19km 마라톤 풀코스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2년 10월 25일까지 20년 8개월 가까이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누적 훈련 거리는 26,700km 정도 달렸으니까 지구 한 바퀴 4120km에 한 67%, 즉 지구 한 바퀴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일평균 훈련 거리는 3.6km 정도 됩니다. 20년 8개월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3.6km니까 석촌호수 한 바퀴 반씩 20년 8개월 동안 매일 달려온 셈입니다. 그리고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일이어서 그런지 석촌호수 서호 수변 무대에는 앉아 있는 분들이 이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름철이나 초가을에는 여기 관객석에 많은 분들이 3, 4모 앉아서 휴식을 취했는데요. 이제는 날씨가 저녁이면 쌀쌀해진 날씨라서 그런지 관객석에는 별로 없고 조깅로에서 빠른 걸음으로 파워워킹을 하거나 달리기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럽 최고봉 엘브루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발 5,686m인데 한 8분 응선, 9분 응선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서 한 10시간 정도 설산을 걸어가면 정상을 밟을 수 있다라고 인터넷 기사에서 수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유럽의 최고봉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유럽의 최고봉은 러시아 서쪽 끝에 있는 엘브루즈고 5,686이고 알프스 최고봉은 해발 4,807m 몽블랑입니다. 몽블랑. 제가 12년 전에 몽블랑 바로 밑에까지 갔는데요. 12년 전, 즉 2010년 10월 달입니다. 정확하게 12년 전입니다. 그때 가족 여행으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3개국을 여행을 할 때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를 조망할 수 있는 에기디 미디 전망대까지 갔습니다. 에기디 미디 전망대는 해발 3,842m입니다. 출발은 프랑스의 샤몬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924년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샤모니, 프랑스 샤모니, 거기가 해발 고도가 1030m인데요. 그곳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한 10여 분 빠른 속도로 오르게 되면 해발 3,842m 에기디 미디 전망대에 도달을 합니다. 거기에서 해발 4,807m 몽블랑을 조망하는 그러한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 해발 3,842 에기디 미디 전망대까지 갔을 때 전망대가 1, 2층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1, 2층 간의 계단을 이용하면서 이동할 때 약간은 좀 어지러움증 비슷한 게 있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것도 일종의 고산병의 일종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산소는 부족하고 기압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발 3,842면 지리산 천왕봉 높이의 2배 정도 됩니다. 지리산이 해발 1916m인데요. 그것의 2배가 약간 넘는 해발 3,842m 에기디 미디 전망대까지 제가 12년 전에 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등산 가장 높은 고도에 올라가 본 것은 해발 3,842m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세아니아 최고봉은 뉴기니 섬, 남태평양의 뉴기니 섬의 동쪽 지역은 파푸아 뉴기니라는 독립국가고 영연방 국가입니다. 그런데 서쪽 지역은 인도네시아 영토입니다. 그래서 뉴기니의 서쪽인 인도네시아에 소재하고 있는 푼착자야입니다. 푼착자야가 오세아니아의 최고봉입니다. 해발 4,884m입니다. 해발 4,884m 푼착자야. 거기는 능선이 톱날 모양으로 돼 있어서 전문 암벽 등반 기술이 없으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8일 전에 우리나라 국립공원 22개 국립공원 중에 등산 마니아들이 가장 오르고 싶어하는 코스가 설악산 공룡능선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공룡능선 길이가 5.1km 정도 되는데 공룡 등뼈 모양을 닮았다 해서 공룡능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능선이 약간 톱날 모양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 같은 아마추어도 거기를 올랐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 가지고 총
무박 2일로 16시간 동안 등반을 했었는데요. 지금부터 8일 전입니다. 그런데 그 오세아니아 최고봉인 인도네시아령의 푼착자야는 해발 4,884m인데요. 그 능선이 톱날처럼 돼 있어 가지고 전문 암벽 등반 기술과 장비가 없으면 아마추어들은 오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극도 대륙입니다. 남극대륙의 최고봉은 빈슨 메시프입니다. 빈슨 메시프 해발 4,892m입니다. 해발 4,892m 빈슨 메시프인데요. 남극은 얼음 두께가 평균적으로 한 2,000m 정도 됩니다. 즉 2km 정도. 남극은 평균적으로 얼음의 두께가 2,00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있는 최고봉이 해발 4,892m의 빈슨 메시프인데요. 그 메시프라는 것은 얼음 덩어리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 금덩어리를 금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슨 메시프를 다른 말로 빈슨 산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산을 형성하고 있는 얼음 덩어리, 그걸 메시프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포츠 용품 브랜드 이름에도 빈슨 메시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프는 그런 얼음 덩어리, 산이란 뜻인데, 그러면 빈슨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바로 미국의 과거에 미국 상원과 하원 중에 하원의 해양위원장을 30년 정도 하셨던 칼 빈슨에서 이름을 땄습니다. 미국의 하원의 해양위원장을 30년 정도 하신 칼 빈슨 그 위원장께서 미국이 5대양 6대주를 개척함에 있어서 엄청난 지원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남극대륙 개척할 때도 그분의 기여가 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남극대륙의 최고봉 이름을 빈슨 메시프, 칼 빈슨의 이름에서 빈슨을 따서 빈슨 메시프라고 칭하게 됐다고 합니다. 해발 4,892m입니다. 거기도 아마추어들은 오르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오를 수 있는 최고봉은 TVN 거기에 인터뷰 내용에는 킬리만자로 해발 5,895m라고 되어 나와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미의 최고봉인 아콩카과 해발 6,960m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가 7대륙 최고봉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10월 29일 토요일 저녁 5시 50분부터 TVN 채널에서 일생에 한 번쯤은 킬리만자로라는 제목의 등산 예능을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연예인 4분이 출연하십니다. 손호준 씨, 윤은혜 씨, 유희 씨, 오마이걸의 효정 씨 이렇게 4분이 나오셔서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를 등반하는 그러한 여정을 그린 예능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죠. 또 우리 대한민국 성인의 스포츠 활동 1위 종목이 등산이라고 하니까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등산에 한번 관심 가지시면 건강을 위해서 또 성취감을 만끽하기 위해서 또 손호준 씨의 인터뷰 내용처럼 산에 가면 경치 좋고 공기 좋고 성취감 만끽할 수 있는 게 등산이니까 그 프로를 보시면서 등산에 관한 동기부여 내지는 자극을 받으셔서 등산을 즐기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운동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 가을 중에서도 중심인 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자,
자, 여러분들께서도 운동을 생활하시면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